네, 안녕하세요. 이번 장의 강의를 다시 진행하게 된 박인기 연구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투엠 로라 인터워킹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원투엠 이제 로라 인터워킹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앞서서 이제 로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장에서 할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로라는 이제 IoT랑 이제 스마트 시대에서 먼저 좀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죠. 근데 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주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통신 제약이 좀 많이 걸려 있는 것들 때문에 크게 많이 활용은 요즘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원앤투엠이랑 로라랑 어떻게 인터워킹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례로 이제 로라 통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로라 웬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로라 웬 네트워크를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찹스텍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찹스텍에서 제공하는 로라 웬 네트워크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로라 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라 게이트웨이부터 로라 서버까지 로라 웬 네트워크를 총 다 구성을 할 거고요.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실습 전체에서 여기에서 구성을 하는 걸 전체적으로 같이 실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실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실습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설치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간단하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진행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으니 보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좀 실습을 하시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있는데 하드웨어로는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나 아니면 라즈베리 4가 좀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모듈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기준으로는 RHF 0M 03011이라고 하는 로라 게이트웨이 모듈이 있습니다. 이게 915MHz대를 제가 구매를 해서 여기에서 구성을 했는데 이게 915MHz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나 아니면 호주 쪽에 있는 주파수 대역대거든요. 근데 여기 게이트웨이 모듈의 설정에 따라 저희 나라에 있는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했으니 라즈베리 파이 OS에 올라갈 수 있는 64비트 OS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4비트 OS를 다운받을 수 있는 별도의 링크를 여기에 걸어놨고요. 원래는 기본 라즈베리 파이 OS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OS의 비트 수는 32비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공하는 제가 링크 걸어놓은 라즈베리 파이 비트는 64비트고요. 뭐 하드웨어상 원래는 32비트인데 OS상으로 그냥 64비트라고 좀 속여서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OS고요. 이걸 설치해서 해야지만 제가 도커를 나중에 뒤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커를 사용해서 쭉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OS를 좀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라 IP 오픈소스 제가 구성해 놓은 IP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고 이거 다운로드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라 얼라이언스라는 로라 웬 표준을 이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로라는 기본적으로 장거리 및 저전력 통신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400개 이상 기업이 이제 동맹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뭐 시스코, 샘테크 등 뭐 대기업이 많이 후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뭐 로라 통신에 대해서 내용이 좀 간략하게 좀 적혀 있는데 이 부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라 통신에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로라 통신에 이제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주파수 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주파수 대역대는 제가 지금 여기 드래그하고 있는
923, 그 다음에 920 이 대역대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다른 대역대 같은 경우에는 각자 나라마다 정해져 있는 대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대역대를 각자 나라마다 대역대를 정해져 있는 대역대를 사용을 해야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뭐 그 서버랑 똑같은 대역대를 맞추고 통신을 하면은 통신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대역대를 저희 나라에서 맞는 대역대를 또 사용을 해야지만 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걸 공고를 드리는 겁니다. 로라웬의 로라의 통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아키텍처고요.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로라 맥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로라웬에는 총 3가지의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통신에 3가지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인데 이것 때문에 저전력 통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이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지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이고요. 저전력으로 동작을 하고 업로드 없이는 수신 대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바이스 단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아무리 보내도 디바이스 단에서 수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바이스 단에서 데이터 수신을 하려면 반드시 디바이스 단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지만 디바이스가 수신 상태가 됩니다. 그런 클래스가 A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시간마다 수신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이제 수신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마다 이제 수신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신하는 건데 그런 클래스가 B 클래스고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딱 그 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순간을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같은 거를 사용할 수는 없고 상시 전원을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라 디바이스는 배터리를 껴놓고 사용을 하는데 작은 디바이스에 배터리를 껴놓고 사용을 하는데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전원을 항상 배터리가 전원이 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시 전원을 켜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물론 여기 클래스에서 뭐 필요에 의해서 C클래스든 A클래스든 B클래스든 사용할 수 있겠지만 B클래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클래스 아니면 C클래스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보통은 대개 A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로라웬 네트워크 내에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노드 단에 있는 디바이스 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수신해주는 로라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를 모아주는 로라 네트워크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UI로 이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거나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서버단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찹스택이라고 하는 이게 오픈소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찹스택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오픈소스로 게이트웨이부터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전부 오픈소스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픈소스로 구성해 놓은 거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 뒤에 가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찹스택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뭐 네트워크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통신 방식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MQTT 통신으로 게이트웨이랑 통신하고 그리고 다른 게이트웨이랑 UDP로도 통신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아키텍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로 존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네트워크 이만큼이 여기서 보시는 네트워크 서버 단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만큼이 로라 네트워크 서버 단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서버 단이 게이트웨이 브릿지, 그러면 네트워크 서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다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만큼을 네트워크 서버 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찹스택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이제 게이트웨이부터 이제 서버까지 설치하는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라즈베리 파이에 차수택 게이트웨이를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에 게이트웨이랑 서버랑 같이 설치를 할 건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게이트웨이랑 서버를 라즈베리 파이 하나에 두 가지를 다 설치를 할 거냐, 하나에다가, 아니면은 라즈베리 파이 두 대를 두고 하나는 게이트웨이 설치하고 하나는 서버를 설치를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라즈베리 파이 하나에다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 게이트웨이랑 서버를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라즈베리 파이가 하나를 두 가지를 다 소화하기에는 사실 컴퓨팅 파워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은 라즈베리 파이 하나에다는 게이트웨이를 하나를 구성을 해놓고요. 하나는 네트워크 서버, 로라 서버를 구성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확실히 두 대를 따로따로 구성을 해놓고 쓰니까 조금 더 낫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하나에다가 저희가 게이트웨이랑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브릿지,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다 여기 하나에다가 다 구성을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나의 다른 라즈베리 파이 하나로 구성을 해놓고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금방 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에서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올 디바이스를 어떤 디바이스를 제가 실습 때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로라 디바이스를 GPS 트래커라는 디바이스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GPS 트래커는 버튼을 눌렀을 때 GPS 정보를 좀 보내주는 디바이스고요.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라웬 1.0.1 버전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디바이스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를 GPS 정보를 그냥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다운링크를 보냈을 때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하는 그런 디바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실습으로 보여드리는 이 로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GPS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말씀드릴 때 이 스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라웬 버전, 이 버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버전이 좀 틀리면 서버랑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디바이스를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뭐 직접 구성을 하실 때 이 버전을 반드시 맞춰서 구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혹은 이제 서버를 구성하실 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로라 게이트웨이 모듈을 구매를 하실 거고요. 게이트웨이 모듈에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 파이만 올라가면 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3B 플러스라고 표시만 해놨지만 4에도 올라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게이트웨이 모듈은 이런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모듈에도 5V 전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5핀 전원 2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3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V 전원을 또 5핀 전원이기 때문에 5V 핀 전원 하나라고 추가를 해놨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64비트 OS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퍼 IoT OS라고 하는 그 OS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도 안 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연결을 했을 때 그 게이트웨이 모듈이랑 라즈베리 파이랑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인터페이스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SPI 인터페이스인데 그 SPI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그 모듈이랑 정상적으로 통신이 됩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 기본적인 OS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버튼 몇 번으로 설정이 되는데 저 하이퍼 IoT OS 같은 경우에는 그런 UI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으로 다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고 그런 UI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거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해 주신 다음에 라즈피 config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 장표와 같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SPI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방법인데 라즈베리 파이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는데 저 모듈에 맞는 소스 코드입니다. 게이트웨이 소스 코드인데 저 모듈에 이제 맞는 소스 코드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 접근하셔서 sudo /install.sh 입력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 화면과 같이 여기 사진과 같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시면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게이트웨이 아이디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게이트웨이 아이디라는 게 출력이 되는데 이 아이디라는 걸 나중에 뒤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컴프 파일 들어가 가지고 뭐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미리 여기서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꼭 설치하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configuration RPI TTN 게이트웨이 로컬 conf.json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게이트웨이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게이트웨이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에 아까 여기 기억하셨던 이 아이디를 여기에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eep alive interval이라고 하는 부분에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바꿔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굳이 뭐 진행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네이티브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손을 안 대셔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웨이 설정 들어가시면은 여기 같은 폴더 내에 global.conf.json이라고 하는 파일 내에 서버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서버 포트 업, 그러니까 서버 포트 다운이라고 하는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700이라고 하는 포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버 어드레스는 같은 라즈베리 파이 내에 설치를 했을 때 서버랑 게이트웨이랑 같이 설치를 했을 때 127.0.0.1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가 다른 상태라면은 서버를 바라보는 그 서버의 어드레스를 서버의 그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서버의 주소가 192.168.0.2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버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게이트웨이가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게이트웨이 구성은 저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게이트웨이는 뭐 크게 설정하고 뭐 설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커 이미지 이 컴포즈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 장표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이 강의 좀 진행하고 나서 중간에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에 이제 추가해서 제가 장표를 수정한 다음에 이 장표도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커 컴포즈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이렇게 도커 컴포즈 파일 내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네트워크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그 게이트웨이 브릿지, 그 다음에 지오 로케이션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오 로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오 로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네트워크 서버부터 해서 게이트웨이 브릿지까지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게이트웨이 브릿지가 게이트웨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보는 웹 서버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서버가 이제 중간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주고 데이터를 중간에서 인터럽트 걸리는 중간에서 이제 너무 많이 겹치는 데이터들을 중간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도커 컴포즈 파일을 여기에서 이제 설치를 할 건데 그 도커 컴포즈 파일 안에 게이트웨이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그 컴포즈 파일 안에 게이트웨이를 같이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도 여기에 같이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여기에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도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석 처리해 주시면 같이 실행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주석 처리 안 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게이트웨이도 아까 네이티브 여기 설치 진행 안 하시고 도커 컴포즈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아까 여기 이 도커 컴포즈 파일 하나 가지고 게이트웨이까지 구성이 쭉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로 하면 라즈베리 파이 하나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거는 추천을 좀 안 드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는 소스 레벨로 게이트웨이 하나 구성하시고 하나는 서버만 로라 네트워크 서버만 구성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버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도커 컴포즈 안에 보면 MQTT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이미지 안에 MQTT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설정 내용에 변경하시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안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로라 주파수 대역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위에서 말씀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R 920에서 923 저희 나라 대역대를 제가 여기다 주파수로 적어놨죠. 그래서 이 대역대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 내에서 로컬 호스트 1883에서 여기 안에 MQTT, 모스키토가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MQTT, 설치되어 있는 MQTT를 사용을 할 거고요. 물론 여기는 도커 컴포즈 안에 이미지 안에 MQTT가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 부분에서 굳이 손댈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설정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버를 소스 레벨로 설치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같이 참고를 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설정하시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오픈 SSL로 여기 JWT 키를 하나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키를 발급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컴프.점 파일 보시면은 여기 JWT 시큐리티 파일을 여기 안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자동으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레벨로 만약에 구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시키는 거는 도커 컴포즈 업 -t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그 이미지에 맞게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이 아마 실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챗스택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이제 로라웬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실 거고요. 구성이 되시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의 IP 그리고 콜론 808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UI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UI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UI를 보실 텐데 이 부분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장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습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습으로 지금 당장 눈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아졌는지 로라웬 네트워크까지 디바이스 단에서 로라웬 네트워크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저 영상으로 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네트워크 서버를 구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서버 캐티 로라 네트워크라고 먼저 하나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프로파일을 하나 구성하게 됩니다. 이 게이트웨이 프로파일은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프로파일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따로 만들어 놓은 게이트웨이, 그 게이트웨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설정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설정 내용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뭐 변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까 디바이스랑 연결될 때 디바이스가 사용했던 로라웬 버전이 1.0.1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정의한 게 로라 1.0.1입니다. 그리고 여기 A 클래스라고 여기에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저 부분 B 클래스, C 클래스 다 지원한다고 저렇게 클릭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A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저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통신이 안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이제 등록하는 과정인데 아까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이트웨이를 여기 게이트웨이 이름을 이제 적는 거고요. 이건 게이트웨이 단순히 표시하는 이름이고 실질적으로 그 게이트웨이를 뜻하는 게이트웨이 아이디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가 등록되는 게이트웨이가 통신할 로랄 네트워크의 서버를 여기에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서버는 아까 맨 처음에 네트워크 서버를 하나 구성을 했죠. 여기 UI상에서 그 네트워크 서버를 여기 선택을 한 거고 게이트웨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게이트웨이 프로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었죠. 그 프로파일을 여기에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생성했던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즈라고 되어 있는 게 디바이스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묶음을 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 키라고 나오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키는 디바이스에서 로라랑 통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키랑 그리고 앱 키랑 그리고 디바이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이 세 가지를 여기 UI상에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키만 입력을 해주고 앞서서 이제 잠깐 지나갔는데 디바이스 EUI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아이디인데 디바이스 EUI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디바이스 등록이 됩니다. 자, 이 탭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데이터가 하나씩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GPS 좌표가 이제 로라 서버로 게이트를 통해서 로라 서버로 전송이 되면 UI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서버로 처음으로 붙었을 때 이 조인이라는 메시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제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활성화됐다. 처음으로 이 서버로 등록을 하겠다. UI상에 등록한 거는 그냥 제가 정보를 등록을 한 거고요. 이 정보를 등록하는 거 이외에 이 디바이스가 서버로 처음 붙었을 때 이 조인이라는 메시지를 처음에 보내게 되고 이 조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업링크, 다운링크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업링크 메시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S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다운링크는 따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실 수는 없겠지만 뒤에 IP 제가 장표에서 IP 추가해 놓은 부분에서는 다운링크 했던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기 쭉 내려오신 부분들은 아까 제가 앞서 영상으로 대체해서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처음에 네트워크 서버를 하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프로파일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는 걸 등록을 하는데 이 서비스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서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와 서버를 아까 만들었던 네트워크 서버를 기반으로 하나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이 디바이스가 어떤 로라웬 버전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어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UI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면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입력을 해주게 되면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이제 게이트웨이를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하게 되면 게이트웨이가 이제 통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등록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 등록한 다음에 디바이스를 이제 하나씩 개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GPS 트래커를 기준으로 본다면 GPS 트래커의 UI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GPS 트래커의 어플리케이션 키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사용한 주파수 대역대는 KR 920에서 923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이 테이블을 추가해 놓은 거는 나중에 컴프 파일에 보시면은 920에서 923까지 프로파일을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스프링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컴프 파일에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테이블을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뭐 설정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찹스택에서 기본적으로 그 웹 UI가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HTTP 그 웹 서버가 그 로라 웬 서버가 구성되어 있는 라즈베리파이의 IP 그다음에 콜론 8080 API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API로 게이트웨이를 등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고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고 뭐 CRUD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UI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로라 원엠2M의 IP 이제 원엠2M이랑 로라의 인터워킹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로라 웬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진짜 원엠2M IP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서는 로라 디바이스 로라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로라 웬 서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비우스 원앤투앤 플랫폼 모비우스와 그 중간에 로라 IP가 있고요. 이 IP가 하는 역할은 로라 웬 서버와 원앤투앤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중간에서 인터워킹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웬 서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업로드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모비우스 플랫폼에 원앤투앤 플랫폼에 맞는 데이터로 파싱을 해서 변환을 해서 다시 모비우스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 모비우스에서 어떤 설정값 다운링크를 내리면 IP가 그걸 받아서 로라 웬 네트워크에 로라에 맞는 데이터 포맷으로 맞춰서 로라 웬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여기 로라 IP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소스 디자인인데 여기 IP가 가장 하는 인터워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리소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CSE는 당연히 모비우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IP가 이제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는 이제 각각 디바이스가 저는 여기 디바이스 이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이름 아래에 이제 업링크되는 데이터를 업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로 감쌌고요. 그 다음에 다운링크되는 이제 모비우스를 통해서 오는 이제 다운링크 메시지들을 여기 다운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IP가 CSE 모비우스에 쌓여 있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으려면 여기 다운링크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의 리소스를 만들어 놔야 이 IP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생성하는 리소스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컨텐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A가 로라 IP가 되고요. 이거는 이 리소스 디자인은 저희 원앤투앤 플랫폼에 생성되는 리소스 디자인입니다. IP가 A가 되고 각각의 컨테이너 아래에 업, 다운이 각각 하나씩 컨테이너가 또 생성이 되고 그 아래에 업이라고 하는 데에는 로라 웬 서버로부터 오는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운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아래에는 사용자가 디바이스 쪽으로 다운링크 설정 메시지를 내릴 때 쌓이는 메시지가 여기에 다운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설정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로라 IP가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여기에 생성을 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업링크는 첫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는 IP에 이제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API를 활용을 해서 원앤투앤 플랫폼에 이제 각각의 이제 디바이스랑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하는 생성 요청을 원앤투앤 플랫폼에 이제 보냅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장 먼저 동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으로 리소스가 삭제된 경우에는 삭제된 경우에는 다시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서브스크립션이 삭제됐거나 아니면 컨테이너가 삭제됐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다시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운이라고 하는 리소스 안에 여기 다운이라고 하는 리소스 안에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MQTT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라 서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이제 수신을 해서 이제 원앤투앤 이제 API 맞게 바꿔서 컨버터를 해서 이제 플랫폼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업링크 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업링크는 로라 서버로부터 오는 로라의 메시지를 원앤투앤 플랫폼에 맞는 스펙상으로 맞는 메시지로 변환을 해서 원앤투앤 플랫폼으로 다시 전송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링크는 뭐 로라 통신의 이제 클래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첫 번째로 업링크가 발생을 했을 때 다운링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다운링크가 발생하면 그냥 원앤투앤 플랫폼에 그냥 다운링크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 다운링크를 수신을 했을 때, IP가 수신을 했을 때 바로 그냥 서버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옵션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이 문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업링크가 발생했을 때 다운링크가 내려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A 클래스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밑에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원앤투앤 로라 IP를 이제 다운로드하게 되시면 코드 구성은 app.js, comp.j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인은 app.js고요. 여기 안에 로라 IP를 설정할 수 있는 comp.js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뭐 CSE 설정이라든지 로라 서버의 뭐 IP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서 리스트에 보시면은 이게 각각 디바이스의 UI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리스트에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각각 리스트마다 이름을 가진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그 컨테이너 밑에 업, 다운을 각각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comp.js에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CSE 저는 같은 로컬에서 안에서 이제 IP를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건데, 만약에 모비우스가 다른 컴퓨터에 이제 다른 서버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거나 다른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IP는 변경이 되겠죠. 저는 IP를 같은 컴퓨터 내에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127.0.0.1로 구성을 했고요. 아마 초기로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79 포트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비우스 CSE ID, 그 다음에 MQTT 포트 같은 경우에는 1883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네임은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으로 네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라 호스트, 그 다음에 엔큐티 포트, 이거는 1883 그대로 고정을 해주시고, 로라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로라 서버가 구성되어 있는 로라 서버의 IP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 리스트에는 로라 디바이스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 리스트를 하나씩 추가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에 맞게 실행이 됐을 때 IP가 이 각각 리스트의 이름에 맞는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그 컨테이너 밑에 업이랑 다운이라는 걸 각각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이런 설정까지 다 완료하신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 폴더 내에 들어가셔서 npm 인스톨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실행하기 위해서 맞는 모듈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고요. 자, 여기 제가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제가 디바이스 센서 리스트에 하나밖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출력이 됐고, 여기에 맞는 센서 리스트의 컨테이너를 하나 이제 생성을 했고, 이미 생성을 했던 예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생성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업이라는 거 생성하고 다운이라는 거 생성을 하고 이제 컴플리트 했다라는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이라고 하는데 조회를 해봤더니 이미 생성되어 있는 서브스크션이 있기 때문에 200이라는 거를 이제 레스폰스로 받았고요. 그걸 다시 지우고 다시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브스크션이 이 IP가 실행되고 있는 이 컴퓨터가 만약에 IP가 변경이 되었으면 이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IP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지우고 새로 생성을 해야지만 그때그때 맞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브스크립션까지 다 생성이 되고 MQTT 노티 토픽까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미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업링크를 한번 보내본 건데 업링크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수신이 됩니다. IP에서 이런 로그가 이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라 서버로부터 이제 수신을 하게 되면 리시브 메시지로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수신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수신이 되고 그 수신되는 메시지가 이제 IP가 이제 파싱을 해서 거기에 막 원해된 플랫폼에 맞는 메시지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메시지만 데이터만 뽑아서 이제 원해된 플랫폼으로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로라 서버에서 업링크 메시지가 이렇게 두 번 업링크 다운링크가 있는데 제가 업링크를 한번 이렇게 보냈을 때 다운링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다운링크는 그냥 서버가 업링크 올라왔다라고 그냥 서버가 디바이스로 강제로 보내는 메시지고요. 제가 보낸 다운링크가 아닙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제가 이제 진짜 보낸 다운링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unconfirm 데이터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unconfir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보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서버 쪽에서 강제로 그냥 업링크가 올라왔을 때 응답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confirm 데이터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시지가 제가 다운링크를 보냈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운 리소스에 보시면 제가 hello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런 confirm 데이터 다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발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라 IP 인터워킹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나 설치하시다가 집에서 실제로 진짜 해보시다가 아니면 실제 필드에서 진짜 해보시다가 중간에 필요한 내용이시나 질문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